안녕하세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6월 모의평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 2번 문제로 타인의 존재와 개인의 과합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럼 얘는 독립변인이 되는 거고 얘는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하기위해서 두 선행연구 A, B를 검토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헌연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에서는 한 집단은 따로 출발하고 다른 집단은 여러 명이 함께 출발했다. 그러면 얘가 실험 집단이 되고 얘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에서는, 그 다음에 B에서는 과학과 관련한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당구 실력이 높은, 낮은 요 집단, 실험, 통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죠? 관찰자들이 보는, 여기 이제 관찰자들이 보는 이 말은 이제 여기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타인의 존재 관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B 연구에서는 실력이 높은 집단 게임 수행이 높아진 반면에 실력이 낮은 집단 게임 점수는 낮아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실험 집단이고 이게 통제 집단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원래 출발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미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A에서는 타인을 경쟁자로, B에서는 관찰자로 설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영역이 과합수, B에서 개인의 기본 영역이 과합수행에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합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설명하려면 타인의 역할, 그러니까 경쟁자인지 아니면 관찰자인지 행위를 구분해서 변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 갑은 실험법을 사용하여 자료 수집을 했다. 자, A 연구는 실험법입니다. 그렇지만 갑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헌 연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갑이 검토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자, 둘 다 실험법이죠. 그러니까 이론론.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론론은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하고 같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기억은 실험 집단. A에서 기억은 실험 집단. 아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왜? 처치가 투입되어야만 되는데, 여기서 처치는 타인의 존재죠. 그러니까 경쟁자를 투입한 그런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자를 투입한 집단은 니은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서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디귿과 리얼 간의 차이로 인해 B의 가설은 수용되었을 것이다. 자, 디귿과 리얼의 차이.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법을 공부했을 때 처음에 먼저 두 집단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해서 먼저 실험실 실험에서는 사전 검사를 먼저 해서 A, B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사전 검사 실시하고 나서 이제 독립변인이 투입되는 집단을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죠? 이 결과와 이 결과를 얘는 이제 통지집단인데 비교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전검사를 해서 두 집단을 나열할 때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이 잘못 설계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씨앗에서 미음은 독립변수, 씨앗에서 미음. 자, 씨앗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다. 미음, 개인의 과합 수행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과합 수행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알아봤던 것처럼 종속변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은 타인의 역할. 타인의 역할은 타인의 존재에 독립변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에 6월달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질문지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는데 왜 3점으로 배정되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질문 1에서 질문의 의미가 명확한가? 예전에 비해 배달 음식 주문해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모호한 게 예전이라고 하는 게 모호하죠. 그렇죠? 이게 예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다로 답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 병, 무 중에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동그라미 표시 다 한번 해봅시다. 지난 한 달 동안 배달 음식 주문 주로 사용한 방법은 뭡니까? 모바일 앱, 업체, 홈페이지, 중복, 응답 가능한 선택지 모두 제시되었나? 아니죠. 전화 주문도 할 수 있고, 들러서 주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X로 표시된 거 다 해야 되죠. 그 다음, 질문 3에서 응답 선택 중복된 내용이 있는가? 중복. 자, 예를 들어서, 뭐 6회 정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5회는 1번을 선택하면 되지만 6회는 지금 2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3번에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중복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질문 4에서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가.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벌써 반대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도하고 있는가 하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모두 동그라미 친 것은 바로 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출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실은 2번 요 경우는 하지 않아도 크게 관계없죠. 이미 XX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갑, 병, 무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면 병, 무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마지막에는 이제 오가 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절약될 테니까.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사전검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실험법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실험법에서 사전검사, 그 다음에 독립변이 투입, 처치, 그 다음에 사후검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속변인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가본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질문지죠. 그러니까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실험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검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모집단, A 집단은 표본 집단. 니은 모집단 아니죠. 그래서 대학생으로 되면 대학생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죠. 대학생 전체가 모집단이 될 테고, 대학생 전체. 그 다음에 이제 A 집단은 표본 집단이다. A 집단. A 집단은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집단에게 설문조사는 설명을 다 해줬어요. A 집단에게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해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무의하니 설문지를 작성하는 척 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래 됐죠. 그죠? 협조하는 대상입니다. 그죠? 협조 집단이죠. 그래서 표본 집단 아닙니다. 표본 집단은 협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실험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집단이 이게 실험 집단이 되고 통계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은 표본 집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이것은 독립변인, 리얼은 종속변인이다. 자, 이것은 B 집단과 C 집단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독립변인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변인의 영향에 대해서 인간 행동이 어떠냐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인은 이는 주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행동, 인간의 행동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그래서 3번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B 집단은 실험 집단이고 C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자, B 집단이 실험 집단인지 아닌지, 반면 B 집단, C 집단이 이렇게 했는데 그 격리된 방을 해서 A 집단은 협조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C 집단 한 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방, 나방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그죠? 가방, 나방. 가방에는 A 셋, B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나방에는 C 하나만 들어가죠. 그러면 A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B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고 C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 A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좀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 집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갑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적으로 조작하였다. 지금 설문조사하는데 명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아마 이 5번 선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자료를 조작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을 목적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오히려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자가 알아보고 있던 것은 이 주변에 누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주변인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11번 문제. 에고서핑의 의미를 찾아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댓글을 검색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기억은 A조가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 이렇게 되면 지금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게 연구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그래서 연구자와 그걸 읽어보는 사람들 간에 어떤 오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조작적 정의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죠.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아닙니다. 그 다음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을 목표로 한다. 자, B조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죠. 심층 인터뷰는 어떤 거냐면 의미,
동기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칙 발견은 양적인 연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 탐구하기 곤란하다. A조가 사용한 방법은 자, 가설과 관련 일반적인 경향성을 적절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양적 연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질적 연구가 되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 A조가 사용한 이게 3번이죠.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 탐구하기 곤란하다. 맞죠? 그죠? A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조와 같은 질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달리 자료 수집과에서 연구자의 가치 둘 다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근데 편견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 중립을 하라는 얘기, 가치 개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가치 중립을 유지해라. 그렇지만 아무래도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거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죠. 양적 연구는 B조가 사용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니고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참여관찰, 질문지 참여관찰 면접법 해가지고 1차 자료, 내가 세 가지가 다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적 상호작용, 질문지하고, 그 다음에 면접법하고, 이렇게 2점짜리네요. 그죠? 그러면 질적 자료는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되고, 생생한 자료를 이렇게 하면 이제 참여관찰법이죠. 그 다음에 양적 자료, 질문지법이고,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곤란하다. 질문지법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갑 1번 3점, 그 다음에 2번 2점, 3번 2점 해서 7점을 얻었고, 을은 카드 3 2점, 4 1점, 6 1점 해서 4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병은 3점, 카드 1, 3점, 카드 2, 2점, 카드 5, 1점 해서 6점을 얻었네요. 그죠?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순서대로 나열하면 갑, 그 다음에 병, 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틀렸죠. 병갑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2번 갑이 뽑은 카드 중에 세 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에 해당되는 특징이 한 장 있다. 1번을 뽑았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을이 뽑은 카드 중에는 질문지법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다. 을이 3, 4, 5 질문지법이 해당되는 특징 카드가 있죠. 하나가 있죠. 그죠? 5번 카드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병이 뽑은 모든 카드에는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특징이 적혀져 있다. 병은 1, 2, 5 참여관찰법은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5니까 하나도 없는 거네. 그죠? 하나도 없습니다. 갑을병 모두 면접법에 해당되는 특징이 적힌 카드를 2장 이상. 면접법. 자, 여기도 면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적힌 카드를 2장 이상이 뽑으려면 1, 2, 3 중에 2장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갑은 1, 2 있고, 그 다음에 을은 3만 있고, 그 다음에 병은 1, 2가 있으니까 갑과 병은 맞는데 을은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을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5번 문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독립변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수업 집중도,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마찬가지 종속변인입니다. 그렇죠?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설정하고 땡땡 중학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땡땡 중학교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왜? 모 집단이 땡땡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별로 유사한 100명씩 해서 A, B 두 집단에 50명씩 임의로 배정했습니다. 그죠? 무작위로 배정했기 때문에 배정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B 집단은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 집단이 바로 실험 집단이 되고, 그죠? 실험 집단이 되고, A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특징적인 A, B 집단,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이렇게. 프로그램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독립변인입니다. 모두 수업 집중도, 자존감감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했다. 자기 평가죠, 그죠? 자, 높을수록 정도가 높다.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나와도 유의미하고 이렇게 나와도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이게 유의미하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특징을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 두 경우는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자,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용어는 이렇게 정의하고 출발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종속변이다. 니은과 디귿은 종속변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됩니다. 그 다음 기억의 수행 후, 방과 후 달리기, 그죠? 수행 실험지들이 통지보다 니은이 높게 나타났다. 실험 후 니은이 높게 나타났다. 니은, 수업 집중도. 자, 해서 B 집단이 3.2, 3.2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검사를 보니까 이 학생들도 3.6, 3.6 똑같이 출발했는데 사후 검사를 보니까 A 집단은 3.2에서 3.3으로 바뀌었고 이 학생의 경우는 3.6에서 3.5로 바뀌었는데 B 집단이 실험 집단이라는 거죠. 실험 집단인데 이 실험 집단은 3.2에서 3.6, 3.6에서 3.8. 오, 이야. 확실히 효과가 높게 나타났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디귿의 경우 이 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기억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디귿. 자, 디귿은 자아존중감이죠. 이게 니은 디귿.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사전에서 사후 해서 사전 사후 이렇게 보니까 A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서 뭐 변화가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실험 집단인 남학생의 경우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되죠. 영향을 안 받았으면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3.3이면 3.3 이렇게 돼야 되죠. 영향을 뭔가 받았기 때문에 2.9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 이런 것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분명히 나타났죠. 줄었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 틀린 선지가 되게 됩니다. 요점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3점으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2021학년도 6월 6번 문제
자, 그럼 A, B, C, 갑, 을, 병 이렇게 해서 나눠져 봐야 됩니다. 그죠? A를 연구했다. 뭐 물으며 상세하게 기록했다. 여기는 참여 관찰법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은 한 집단은 기존보다 밝은 점에서 한 집단은 이렇게 해서 두 집단을 한 뭔가를 다르게 조명의 밝기죠. 그죠? 조명의 밝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니까 실험법이죠. 그다음 병은 대상으로 획수가 1,500명. 일단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은 질문지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설계된 사전에 설계됐다는 말은 이미 구조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이나 틀이 갖춰졌다 이 말이죠. 그럼 A는 B에 비해서 참여관찰법은 실험법에 비해서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B 실험법은 그 다음에 질문지법에 비해서 통제 정도 강하다. 틀렸죠. 약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C가 질문지법인데 A, B에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질문지법이 구조화된 자료를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렵다 했으니까 틀렸죠. B는 AC와 달리 실험법은 AC와 달리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아니죠. 정서적 교감은 참여관찰법이 정서적 교감하고 관계됩니다. 그죠? 정서적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밀한 관계, 이런 믿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야만 자연스럽게 참여관찰법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인위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특정한 행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즉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참여관찰법이다. AB는 AB 참여관찰법, 실험법 아니죠. 이 두 개를 같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론적 이론은 지금 참여관찰법하고 면접법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참여관찰법만 해당되기 때문에 A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스마트폰 의존도와 여가 생활에 관계해서 기억, 가설을 또 세워놓고 이렇게 천명을 질문지법입니다. 그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독립변이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일주일간 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 조작적 정의. 뭐에 대한 조작적 정의입니까? 얘는 독립변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 얘는 종속변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고, 지난 일주일은 컴퓨터 사용 시간, 게임 여부도 종속변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자, 조작적 정의가 다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기억, 구조화된 도구를 활용해 자료 수집했다. 맞죠? 질문지법 해서 맞습니다. 기억으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 기억. 중고등학생 청년과 청소년은 과연 그렇죠. 자,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표본의 결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표본을 데리고 연구를 하게 될 경우 맞죠.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연구 결과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이 되면 대표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집단은 청소년인데 표본은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했죠.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모집단하고 중고등학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르죠.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 니은에서 리을은 모두 개념의 조약적 물론 독립변에 대한 종속변에 대한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자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확정이 됐는데 분석 결과는 가설 1과 가설 2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그럼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지 아닌지 자, 많은 경우가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 많은 경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갖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 활동 참여 그렇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스마트 사용 시간이 많으면 자 지금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96하고 64 더하면 160이 되죠. 160.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108대 132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8대 더하기 132, 240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가설 1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은 많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낮은 청소년 적은 청소년에 비해 적은 또 마찬가지 스포츠 활동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 189, 231이면 420이 되나요? 420.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72, 180이 되죠. 그러면 스마트 의존도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적은 학생이 스포츠 활동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 별 차이 없다고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설 1 일단은. 그 다음 가설 2. 가설 2는 뭐예요? 스마트폰 의존도 높은 학생은 청소년, 낮은 청소년에 비해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컴퓨터 게임, 지금 컴퓨터 게임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게임 이용. 자, 많은 학생이 자, 여기다 한번 봅시다. 많은 학생이 게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많은 컴퓨터 게임은 96, 108 해서 지금 204가 되죠. 204.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경우는 64, 132 해서 196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하나만 갖고도 보면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단정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자, 스마트폰 사용, 그 다음에 게임을 한다. 게임한다, 안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게임 한다 189 더하기 72면 261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안 한다 하면 339죠. 그럼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용자가 적은 경우가 오히려 컴퓨터 게임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조금 이제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미 답은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리얼 같은 선지는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중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20학년도 12번 자, 고등학생의 여가 활동 실태 조사 해가지고 이제 문항 1번에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 학력 묻는데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응답이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어요. 자,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 뭐가 빠져 있을까요?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 그죠? 이게 일주일 동안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그래서 빠져 있어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에요. 3번.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에요. 자,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 내가 1번을 선택했는데 2번도 같이 포함되면 안 돼요.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이렇게 가야 상호 배타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 자, 배타적이에요. 자, 그럼 배타적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다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다 체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배타적이지 않죠. 그 다음 한 질문에서 두 가지 이상 질문을 하고 있어요. 4번이 지금 한 질문에서 두 가지 이상 하고 있네요. 그죠? 접해봤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1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둘 다 포함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포함하기 틀렸습니다. 선택지가 포괄적이지 않아요. 선택지가 포괄적인 자 0에서 1시간, 1시간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2번은 포괄적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다른 활동이 또 있을 수 있죠. 기타 활동. 그죠? 기타 활동. 생각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만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제. 자, 가에는 공통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A와 B의 공통점. A가 질문지법이고 가가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적합하다. 이러면 나는 자료수집강에서 연구자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A가 질문지법이다. 그러면 A하고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면접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가 독립변수 종속 실험법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A가 자, 여기서 A가 질문지고 그 다음에 B가 실험법이고 C는 그러면 나가 되죠. 나의 자료수집강에서 연구적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면접법은 융통성이 쉽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렵다가 아니고 쉽다죠. C가 면접법이고 자, C가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이고 다가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면서 효과를 용이하다 이러면 그러면 A가 실험법이죠. 그 다음에 나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그러면 B가 질문지법.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가가 연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이 필수작용이라면 가가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가 공통점이 해당되니까 A, B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실제성이 높은 이것은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잘 가다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생뚱맞은 그런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아가 소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이러면 얘가 C가 면접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면접법이 된다는 것. 가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그러면 A와 B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론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죠? 이게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맞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19학년도 10번 문제.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밀도가 높을수록 해서 여기가
독립변이 되고 여기가 종속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행친구와 교제할수록 이렇게 해서 비행친구가 독립변이 되고 비행을 더해지니까 종속변이. 종속변이 이제 비행에 대한 것이고 이제 비행, 이게 종속변이죠. 그 다음에 독립변이는 부모와의 대화 시간. 독립변이 되고 비행친구도 독립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대화 시간이라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행친구와 교제할수록 이것도 마찬가지 조작적 정의가 여기에 해당돼요. 조작적 정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선행 연구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경험 여부에 따라서 조사했다. 1차 자료, 2차 자료. 자, 1차 자료, 설문조사 실시한 거, 2차 자료, 문헌 연구한 거 해서 맞는 선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 니은은 니은 비읍과의 관계를 통해 검증된다. 니은. 니은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다. 미음 비읍.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더 비읍이 아니고 비행 경험이지. 비행 경험.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행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다. 리얼 주당 1시간 이상 접촉하는 친구, 비행 친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조작적 정의죠. 그렇죠? 비행 친구와의 교제.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분석 결과는 니은과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기억 디귿 해서 2번하고 4번하고가 이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리얼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나중에 시간을 돌려놨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시간 전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니은. 부모와 친밀도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을수록 대화가 많은 이죠. 많은 경우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실 것이다. 비행 경험. 그러니까 대화가 많을 때 비행 경험이 어떠냐? 비행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없음, 있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그랬을 경우, 자, 부모와 대화 시간이 많을 때 비행 경험이 없은 경우는 380명이고 비행 경험이 있는 거는 이 두 개를 합하면 120명이죠. 그러면 자, 부모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 경험이 덜 할 것이다. 가설일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금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저금을 봤을 때 비행 경험을 보게 되면, 자, 비행 경험이 없다, 있다,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면, 저금, 자, 비행 경험이 없음, 320. 그 다음에 있음, 비행 경험이 있음, 320이 아니고 300이죠. 300. 맞네. 320 맞네요. 그죠? 이렇게. 좀 헷갈렸습니다. 그 다음에 180. 이렇게 되죠. 이거 놓고 봤을 때, 대화가 많으면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다. 대화가 많으면 비행이 없음이 380. 대화가 적으면 비행이 없음 320. 아니네요. 그죠? 가설 1. 니은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지금 비슷하고 얘가 오히려 더 많죠. 그렇다면 이걸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도 한번 살펴봅시다.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는
비행친구와 교제할수록 비행친구 유무, 비행친구 유의 비행경험 없음, 있음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비행친구 무 마찬가지로 무 비행친구 없음 있음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해봅시다. 자, 비행친구가 있을 경우에 있다죠.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없음 이 380이죠, 맞죠? 그죠? 380. 그 다음에 이제 비행친구 없는데 있는데 경험이 있다. 경험이 있다. 있는데 경험이 있다. 60, 120. 그 다음에 비행친구가 없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얘랑 더하면 320. 그 다음에 비행친구, 비행경험, 있음 120, 160, 180이죠. 180.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비행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없고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경험 친구가 있을 때 비행하는 그런 경험이 오히려 작고 비행경험 친구가 없으면 이게 비행경험이 오히려 더 있게 되네요. 비행 친구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비행 친구가 교제할수록 어떻게 보면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다만 덜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탐구 방법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탐구 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능 시험 문제랑 9월 모의평가랑 6월 모의평가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윤리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아마 끝이 정리가 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